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FC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대한민국 일부 2위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 이러한 포항의 전력은 여전히 안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동이 부상으로 스쿼드에 포함되지 못하고 홍윤상 또한 국대 차출로 인해서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측면 뎁스가 얇아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U22 자원들을 대거 차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이기는 성과를 내어 신뢰가 갑니다. 하노이와의 예정된 ACL 무대를 위해서 엔트리의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에도 포항이 견고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애초에 올 시즌 포항은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보다도 패배를 덜 기록한 단단한 팀입니다. 수원FC는 대한민국 일부 10위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 지난 수원FC의 경기를 살펴보자면 외국인 수비수 고메즈가 활약해주어 겨우겨우 승리를 거두는 아슬아슬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승우의 골 폭풍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승우를 제외하면 뚜렷한 골게터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페즈의 부상과 라스의 음주운전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한 상황이라 전방이 확 비어버려 구멍이 크게 뚫린 상황이고 김현이 이 공백을 제대로 메우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승우가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자원임을 감안하면 수원FC의 최전방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포항의 전력 이탈이 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스 전력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경기력에는 큰 영향이 없는 듯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 전방이 비어버려 이승우가 침묵하면 뚜렷하게 골결정력을 책임져줄 선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승리는 포항 스틸러스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울산현대는 대한민국 일부 1위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 이러한 울산은 포백을 보호하는 유일한 자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팀으로 보내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호가 이적을 한 이후 2승 2무 4패로라는 결과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승현의 부하도 심해지면서 실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빈말로라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난 경기에서 철저하게 수비로 나선 광주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대전도 울산과 비슷하게 수비진의 수비 난조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울산은 안도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대한민국 일부 8위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 이러한 대전은 현재 상태가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폼이 많이 죽어버린 이진영과 레안드로의 기용, 수비 집중력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등 여러모로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5경기 12실점이라는 결과로 볼 수 있는 처참하다 할 수 있는 수비 상황과 원정 경기에서 만나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대전의 양상을 생각하면 같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 울산과의 경기지만 대전이 더 열악한 상태라고 평할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격분한 팬이 경기장 안에 물병을 던지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서로 하락세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인데 대전이 원정에서 워낙 약한 데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울산이 앞서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용호의 이적 이후 울산의 수비도 많이 불안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력 면에서는 울산이 앞섭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할 팀은 울산현대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부주력으로 언더와 오버 중 2.5오버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서울 이랜드와 천안시티입니다. 서울 이랜드 FC는 대한민국 2부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이랜드가 천안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화끈하게 화력을 퍼부으면서 3대2라는 결과를 남기며 승리를 쟁취하였으나 지난 맞대결에서는 달라진 천안의 완강한 저항에 0대0이라는 결과를 남기며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만남에서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한 적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천안이 시즌 초와 달라진 모습으로 대량 실점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도 이랜드 입장에서는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천안시티FC는 대한민국 일부 13위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 천안의 박남열 감독은 인터뷰에서 수비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공격에서는 단조로운 전술과 후방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두는 전술상 별로 기대할 것이 없지만 최근 5경기에서 멀티 실점이 일어나지 않았을 정도로 확실히 수비면에서는 좋아졌다고 당당히 단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리를 확언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몰고 가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랜드가 천안을 상대했을 때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는 천안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무패는 추천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이랜드가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진땀을 꽤 빼고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성남FC입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대한민국 일부 2위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 최준희 국대에 차출되면서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고 지난 경기에서 실려나간 박동진 또한 출전하지 않으면서 수비 부분에서 다소 변수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최근 페이스는 수비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라마스와 민상기 등 중원과 측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공격에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경기 적장 이유영 감독도 이에 대해 칭찬의 코멘트를 남겼고 애초에 성남이 수비적으로 안정세가 뚜렷한 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남FC는 대한민국 2부 9위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허심 공방 끝에 무득점 무승부라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반 상대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고 후반이 되자 라인 간격이 서서히 벌어지는 등 성남이 후반만 되면 피오가 다운되면서 실점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는 모습은 확실하게 포착된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전남의 골결정력이 따라주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행운이 따른 것이었고 다른 팀 같았으면 또 후반에 실점이 나와 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산은 수비진의 변화가 있어 변수가 따르기는 한 상태지만 그래도 중원과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전반적으로 잘 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가 여전히 간격 유지와 집중력에서 불안감을 보이는 성남을 상대로 화력을 집중시켜서 경기를 잡아내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승자가 될 팀은 부산 아이파크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며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2.5오버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